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의 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국어의 우성 형질만 남기는 완전 우성 국어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신청곡 라디오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신청 지문입니다. 어디 사는지는 안 밝혀주셨어요. 근데요, 프랜시스 베이컨님이 블로그에 남겨주신 2017학년도 9평 열기관 열효율 문제 지문 32번, 33번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면서 뭐 지문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같이 해결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신청 지문 또는 신청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의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해주는 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어쨌든 많이 신청 앞으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지문은요, 2017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문제입니다. 물론 질문은 32번, 33번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여러분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해오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올려놨어요. 파일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게 이제 지문이랑 또 32번, 34번 해설까지 해놨으니까 혹시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2017학년도 9월 31번, 34번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칼로릭 나오는 지문, 카루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분석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건데 지문을 단순하게 분석하고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야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지문을 분석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일단 좀 이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지문엔 일단 시간과 어떤 측정한 사람들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할 거예요. 됐죠? 또는 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무슨 주의 또는 무슨 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제 동그라미 일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체크를 반드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 또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시간대에 또는 시대에도 될 수 있겠죠. 또는 그 사람의 또는 어떤 주의의 그 론에 반드시 주장 또는 견해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요, 뭐 단순하게 내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새로운 사례를 적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요즘 지문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지문에 정보가 참 많죠. 그렇죠?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크해두고 다시 돌아와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거는 그 내용 자체를 머리로서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쭉 풀어서 인지하는 걸 말할 거고요. 체크하는 건 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지문에 체크를 하는 거고, 당연히 손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까요? 문제를 푸는 뒤에 다시 되돌아와서 지문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부분이 다 존재해요. 이 중에 어느 한쪽만 100% 다 가능해 라고 하는 건 최근 지문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쪽을 더 강조하긴 해요. 분명히 지문은 뭐 할수록 좋다? 이해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정보를 체크하는 양이 더 줄고요. 그럴수록 더
독해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체크를 해야 되는 정보도 있다. 그럼 여러분 좀 고민되실 수 있어요. 무슨 고민이 드냐면 얘와 얘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분해야 되냐가 고민이 되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냐.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자 또는 글을 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또는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알아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티를 내요. 출제자는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럼 볼까요? 뒷받침해주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쵸? 바로 예시가 있습니다. 물론 예시 말고도 환원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상술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예시가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요.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티가 납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이해하고요. 나머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그게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사람의 주장 정도만 빠르게 캐치해 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는 것도 시간 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았죠? 이거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단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세기에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작하는 내용 체크하셔야 되겠죠. 바로 18세기에는입니다. 18세기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올린 파일 보시면 돼요. 올린 파일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칼로릭 이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18세기에 주장되는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이에요? 바로 칼로릭 이론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칼로릭 이론에 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장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 칼로릭 이론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역시 잘 찾으셨어야만 합니다. 혹시 찾아볼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밑줄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릭 이론에 관한 표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표현만 골라서 체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는 겁니다.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라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해 놓았을 때 온도가 같아지는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다 칼로릭 이론에 관한 내용이 너무 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들 뽑습니다. 아셨죠?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뽑으시면 좋을까요? 일단 뒤에 나오는 예시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정도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이 밑줄 칠한 부분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칼로릭은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의 실체가 바로 뭐라고 보는 거고요? 칼로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칼로릭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느 쪽? 낮은 곳으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 같아요. 질량이 없는 뭐다? 입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거 바로 칼로릭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뭐 나와요?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 관련된 내용이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큰 관심자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문단 통해서는 항상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요. 첫 문단 단순한 첫 문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 전체를 예고해주는 일종의 지도? 또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첫 문제에 나왔던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다음 내용에 관한 일종의 지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특히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칼로릭 이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문단에 나오는 개념은 글 전체의 배경 지식 내지는 논리적으로는 전제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후 내용을 좀 뭐 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 일단은 그래서 잘 보관해 놓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뭐와 연관되냐면 이후에 나올 내용과 연관이 돼요. 그랬더니 뭐 나오냐면 지금 방금 읽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관심사 뭐에 쏠려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로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후에 나올 내용이구나라고 짐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은 되긴 해요. 이거 얘기하고 그 전에 뭐 얘기했으니까? 칼로리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에 연결되겠습니까? 얘를 바로 뭐에 입각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네요. 맞죠,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예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두 번째 문단 가면 그래서 등장하는 거 봤더니 누구 등장하냐면 열효율 문제는 봅시다.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가 다 나오네요. 근데 선생님 이제 하나 더 빼먹은 게 봅시다. 근데 여러분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후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단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일단 얘네 둘이요. 이후 내용이긴 한데 열기관이 뭔지 열효율이 뭔지 설명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단 시작 바로 뭐에 대해 설명해? 바로 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열기관 관련된 내용 나와요. 열기관은 여러분 쭉쭉쭉쭉 얘기 나오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서 뭘 하는 기관? 바로 일을 하는 기관, 열로서 일을 하는 기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특별히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일단 주시고요. 열기관의 열효율에 관한 역시 내용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봅시다. 칼로리 기론 나왔고 열기관의 열효율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까지 얘기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차례예요? 이 둘을 뭐해서 엮어서 얘의 입장에서 열기관의 열효율을 어떻게 얘기할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카르노예요. 봅시다. 세 번째 줄입니다. 19세기 초 카르노는 이라고 등장을 해요. 역시 시간 나왔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역시 사람 나왔으니까 묶을게요. 19세기 초 바로 카르노입니다. 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카르노 나왔으니까 사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뭐 찾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장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카르노 관련된 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해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리 이론의 기반.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카르노는 뭐에 기반을 두고 가요?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기본적으로 열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 칼로리로 구성되어 있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요. 질량이 없는 입자가 바로 칼로리이다라는 것 그대로 뭐한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칼로릭 이론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뭐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얘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열효율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쭉쭉쭉쭉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에요. 볼게요.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나왔죠, 여러분? 열기관의 열효율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라는 표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칼로릭 이론 플러스해서 열기관의 열효율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뭐와 연관돼요? 바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두 온도니까 위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카르노 하면 여러분 이거 떠올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칼로리 기론, 그 다음에 두 온도에만 의존해서 바로 열효율을 설명을 했다라고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정리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단에서 얘기했던 어떤 개념들이
얘의 문제 제기된 바와 합쳐져서 카르노가 어때요? 그걸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 내용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문단 한번 볼 건데 3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3문단 한편으로 시작을 해요. 한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편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이니까 내용이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용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노와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1840년대 주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등장하냐면요. 일단 세 번째 문단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문단 보시고요. 일단 1840년대 줄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1840년대 줄이고요. 그러면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에 대한 주장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줄 얘기하면 줄이 어떤 주장을 한다가 곧바로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와요? 어떠한 특정한 실험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도 이 실험이 나중에 어떤 줄의 주장과 이것과 분명히 뭐가 되어 있겠어요? 연관이 되어 있겠죠.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뭘 중심으로 찾으시면 돼요? 줄이 갖고 있는 어떤 중심되는 주장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줄이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의 일당량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줄이 여러분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떤 사람의 주장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표지를 보는 거예요. 좀 티가 납니다. 표지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접속어가 있고요. 됐죠? 뭐 따라서, 그러나, 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도 있냐면 지시어도 있어요. 바로 이, 그, 저로 시작하는 지시어. 그래서 지시어가 나오면 앞에 나온 내용은 이제 뭐 하겠다는 내용이야.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내용. 당연히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뭐 하겠어요?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그게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다면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셔도 큰 무리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줄은이에요. 줄로 보면 몇 줄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입니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뭘 갖는다?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줄의 주장 자체를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줄의 주장은 이겁니다. 일과 열은 형태가 다를 뿐 뭐가 가능하다?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등가성이에요. 됐죠? 등가성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입증하였으면이니까 여러분 하나 더 나열됩니다.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뭐 한다? 보존된다. 여러분 일과 일을 합한 양은 일정하게 뭐 한다?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한 게 바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줄, 네 줄 보겠습니다. 이후 단순히 일과 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요. 일과 열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지니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모든 에너지는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환될 수 있는 뭘 지닌다? 등가성을 지닌다까지 확대가 가능한 거고요. 하나 더 갑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에너지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량은 일정하게 뭐 한다? 보존된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음 나오죠.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게 바로 위에 나왔던 바로 세 번째로 나왔던 바로 뭐예요? 열의 일당량 실험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열의 일당량 실험이 바로 얘에 해당하는 내용,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줄의 입장까지도 우리 좀 정리해 보셨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별 문제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앞에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앞에가 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얘와 얘는 지금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둘의 관계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냥 지금 보니까 카르노하고요. 주라고 좀 뭔가 좀 어떤 느낌만 들어요. 좀 다르다라는 느낌만 좀 들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열과 일의 이러한 이해, 당연히 이러한 이해니까 어떤 이해겠어? 바로 여기에 관한 이해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는 그 다음 봅니다. 카르노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재검토에다 한번 밑줄로 한번 쳐볼게요. 재검토예요. 그럼 선생님은 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재검토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걸까요? 재검토한 결과 맞더라. 역시 맞더라. 어때요? 이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게 재검토하기는 했으나 어떻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이 더 맞겠죠. 그래서 재검토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문단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카르노의 의견을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박한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재검토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여러분? 반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반박합니다. 누가 반박하나 볼게요. 보겠습니다. 특히 톰슨은 누가요?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등장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톰슨이 갖고 있는 생각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지적은 어떤 의미예요?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죠? 그게 바로 반박, 재검토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봅시다. 톰슨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바탕으로 해서 행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 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옳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얘가 맞지 않다. 그럼 결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카르노의 이런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에너지, 이 열 효율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의 주장은 이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카르노의 설명은 그냥 카르노라고 쓸게요. 카르노의 설명은 뭐와 맞지 않는다?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주장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주장이 나왔잖아요. 아까 줄 한번 볼까요? 줄이 이제 이런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어떤 주장을 하면요.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열의 일당량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근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장이 등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뭐가 제시가 됩니까? 근거가 제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톰슨도 지금 비판했다면 이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요. 아마 이 지문을 질문한 학생이 프랜시스 베이컨, 그 친구죠. 그 학생의 가장 헷갈렸던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르노의 이론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뭐 하면서 방출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한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가요. 카르노의 이론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입니다. 열.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카르노는 뭘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칼로릭 이론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칼로릭 이론에서의 열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바로 칼로릭을 의미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칼로릭을 낮은 온도로 뭐 한다? 방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방출합니다. 방출해요.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뭐한다? 어긋난대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거가 좀 매우 두루뭉실합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좀 두루뭉실해요. 근데 왜 두루뭉실하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뭐와 연관이 돼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사실은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힌트는 이미 나와 있긴 해요. 지금 뭐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봅시다. 하나 더 뭐에 위배된다고? 일단
열과 일에 뭐에 위배돼요? 등가성과 위배된다 그러죠. 등가성. 그러면 지금 봅시다. 등가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꼭 뭐 돼야 돼요? 전환돼야만 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야? 그 결과 에너지를 합친 것들이 일정하게 뭐 하는 거야? 보존되는 거죠? 됐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카르노가 얘기한 부분 다시 한번 이거 입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흡수한 열, 즉 칼로릭을 낮은 온도로 뭐 한다고요?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요. 여러분 봅시다. 방출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한번 볼까요? 칼로릭은 여러분 뭐였어요? 일종의 뭐였죠? 일종의 입자예요. 입자. 여러분 입자니까 뭘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구슬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슬이 막 모여 있습니다. 이게 열이에요, 열. 열의 어떤 입자입니다. 근데 얘를요, 방출시켜요. 쫙 뿌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쫙 뿌립니다. 방출시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해요?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잘 봅시다. 그 방출시킨 열이 만약에 줄의 입장이라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열이. 뭘로요? 일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칼로릭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칼로릭이라는 입자가 방출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이 아니죠. 일을 하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도 되냐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존되는 게 예전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출되는 그 자체의 에너지, 칼로릭이 그대로 방출돼요? 어디론가 이제 흘러갔겠죠? 일은요. 일을 한다는 얘기가 뭐 일이라는 그런 에너지, 운동 에너지겠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꼴이 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됐어요? 두 가지 측면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등가성에서 틀리다 또는 보존 법칙에서 틀리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줄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에너지는 전환돼야 돼요. 열과 일이. 그런데 카르노는요. 그게 아니라 열은 열대로, 칼로릭은 방출되고 일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열은 총량은 일정해야 되는데요. 칼로릭이란 총량이 있어요. 이미 여기에. 걔는 방출이 돼버렸어요. 지금 흘러갔어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된 게 아니라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총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열과 일이라는 총량 자체가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도 맞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관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해요.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톰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카르노가 좀 비판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존속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됐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반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네 번째 문단인데요. 네 번째 문단에 바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카르노의 주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쵸? 그럼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문단 맨 마지막 볼게요. 카르노의 이론을 뭐 했다? 증명했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카르노의 주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데 카르노의 주장이 유지가 된 거죠. 증명이 된 거죠.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의 귀류법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루트 2가 무리수다라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거든요. 루트 2가 유리수라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산을 쭉 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모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찾아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카르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질적으로 열은 유지되지 않는다면 카르노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카르노의 의견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카르노의 주장이 유지됐다는 얘기는 우린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은 없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좀 봅시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 생기는 거죠. 카르노의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틀리고 전환되지도 않고 이래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클라우디우스는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과제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게 바로 맨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 3번째 줄 보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열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 이게 방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 보시죠. 맨 처음에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보면 칼로릭 이론에서 열은 어떻게 돼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현상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방향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방향성이죠. 바로 방향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이 방향성의 문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뭐가 제시가 되게 돼요? 바로 엔트로피의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설명 안 해줘요, 여러분.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더 가겠습니다. 4번째 줄 봐요. 맨 마지막 문단.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전환 방침에 대한 비대칭성이 있대. 여기도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니까 무슨 일이 열로 전환될 때는 100%가 된대요. 근데 봅시다. 전환 나왔죠. 이거 누구와 연결시켜야 될까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환 나왔어요. 누구? 아까 줄 얘기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줄. 그러니까 줄의 입장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클라우디우스가 비판하는 겁니다. 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줄의 입장에 따르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등가성이니까요. 근데 이게 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에서 열로 가는 건 가능한데 지금 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열에서요. 1로 가는 건 100%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는 무슨 얘기죠? 1에서 열은 뭐는 가능하더라. 100%가 가능한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줄의 내용을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등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카르노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바로 누구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줄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문 설명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 한번 좀 2문제 아까 질문해 주셨어서 2문제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32번 문제예요. 보면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A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A예요. A. 근데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이거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왜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전환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입자라는 칼로릭이 방출되면서 일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지가 않아요. 즉 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는 없게 되더랍니다. 답은 2번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건 이것도 있어요. 1번 선지 봅니다. 화학 에너지와 전기는 서로 전환할 수 없다. 볼게요. 일단 톰슨의 생각이 A니까 여러분 32번을 푸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주장을 보고 푸는 것도 있습니다. 톰슨의 주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A니까요. 그럼 누구의 주장과 일치해요? 줄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줄 또는 톰슨의 주장이 나오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1번은 전환할 수 없답니다. 줄과 다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됐어요? 그런 것도 가고요. 3번 볼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것 같은 방향성. 방향성 얘기 아까 얘기했었죠. 누구 주장이에요? 클라우디우스니까 오히려 줄과 톰슨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틀리죠? 4번 같은 경우는 카르노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카르노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죠. 누구 주장입니까? 클라우디우스 주장. 역시 줄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열 효율은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볼게요. 두 작동 온도 뭐 나와요? 두 작동 온도 어디 나오죠? 두 작동 온도 여기 있네요. 두 작동 온도 누구 주장입니까? 바로 카르노 주장이죠. 5번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만
바로 톰슨 또는 줄의 주장이고 나머지는 다 그를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가요. 마지막입니다. 33번 문제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줄의 실험과 달리예요. 그래서 열기관에 흡수한 열애양 A와 열기관에 얻어진 열애양 B를 측정하여 A분의 B로 열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A 가와 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줄의 실험과 달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관과 열이 한 일이죠. 글쎄 이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일의 양. 그러면 아까 뭐 얘기해요? 전환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 아까 전환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게요. 줄의 실험과 달리라는 얘기는 이 문제는 줄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누구 주장? A 주장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기관에 흡수한 열과 일의 양을 보면 여러분 봅시다. 열에서 1로 10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런 경우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아, 열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열은 더 많은데 일은 한 일은 그에 비해 작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A분의 B를 구하면 뭐가 더 커요? 열이 더 크고 B가 더 먼저 A가 더 크고 부담 B가 더 작은 값이니까 이게 바로 A,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어때요? 1보다 뭐 한 게 돼요? 작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줄이라면요. 줄은 A와 B는 항상 전환되고 등가성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A, B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A와 B는 항상 같으니까 둘은 뭐가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줄이라면 1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지금 이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1보다 뭐하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5번이 되겠죠. 열기관에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뭐하다? 지금 이게 줄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왜? 줄이 구한 건 몇이에요? 1, 근데 얘가 구한 건 1보다 작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문제 푸시면 돼요. 특히나 보기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보기는 지문과 무조건 연관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줄과 뭐라 했어요? 줄의 실험과 달리라고 얘기했으면 줄과 달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줄과 달리 다른 내용들 봐주시면 좋은 겁니다. 아셨죠? 줄과 달리니까 줄에 반대했던 클라우디우스의 생각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예,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한번 우리 31번 문제, 첫 번째 보시면 되는데, 31번 문제 사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긴 해요. 5번 문제, 5번이 답인데요. 왜냐하면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작동 온도에만 관련된다는 이론, 이거 누구의 이론이야? 두작동 온도, 누구죠? 카르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류가 있었죠. 바로 얘의 오류가 있었지만 유지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요. 그게 바로 5번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34번은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차피 어휘의 의미라는 것도 관계일 통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리을인데 어긋나는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보정 법칙에 어긋납니다.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어긋나거든요. 상식에 어긋난다. 어떤 틀에 어긋난다는 의미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앞말의 어떤 성격이 비슷하면 아마 뒤에 나오는 말의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걸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신청 지문, 신청 문제 많이 요청해 주시고 또 그럼 선생님은 또 이렇게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뵙도록 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